여러분, 증권사와 건설사가 줄도산이 난다. 그래서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6월까지 돌아오는 PF 대출 총액입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 금액이 89조 7,667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이 건설사와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PF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요. 당장 말입니다. 2021년 10월에서 12월에 돌아오는 건설사의 PF는 5조 2024억 원입니다. 증권사는요 27조 1884조입니다. 그것을 합치면요 32조 3908조입니다. 올해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증권사하고 건설사만 말입니다. 증권사하고 건설사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2023년 1월에서 6월까지도 보면 건설사는 내년 상반기에 2조 923억 원입니다. 근데 증권사는 되게 큽니다. 55조 2836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내년에 증권사나 혹은 건설사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PF 금액은요 57조 3,759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게 많죠. 진짜 큽니다.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 예상도 못했는데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닌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전체를 따지면 여러분 89조 7,667억 원 다 합치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뭐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최악으로 말입니다. 최악으로. 이게 만약에 심화가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상황이 나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월별로 볼까요? 월별로. 지금 2022년 10월에서 12월 그리고 2023년 1월에서 6월 이렇게 해놨잖아요. 월별로 볼까요? 월별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2년 10월에 지금 건설사는 2조 1,109억 원이고요. 그리고 증권사는 6조 7,013억 원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더 많습니다. 지금 증권사는 2조 7,593억 원이고요. 증권사는요 10조예요. 10조. 7,297억 원. 장난 아니죠. 내년 1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1월에 가도 건설사가 7,363억 원이고요. 증권사는 10조 7,61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 또 건설사들 여기에 PF 만기 도래가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게 올 연말에서 내년 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리면요. 그에 대한 상황 저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급했습니다. 긴급자금을 적어도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시장 전체가 패닉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PF 대출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이 안 된다.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 연장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은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채권 시장의 패닉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경우에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50조 풀었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를 20조까지 확대했고요. 또 우량 PF 보정 지원을 10조까지 했습니다. 회사채나 CP 기업어음입니다. 기업어음 매입을 16조까지 확대했고요. 증권금융 유동성 지원을요 3조까지. 앞으로 여기에서 말입니다.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늘릴 수도 있다. 플러스 알파니까. 50조 플러스 알파니까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권 시장이 굉장히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막아보겠다. 이 급한 불을 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는 사람들이 손을 안 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갔지만 국고채는 4.495%입니다. 국고채 3년 만기가. 회사채 3년 만기 AA-가요 5.736까지 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것은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괜찮을까 이런 걱정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50조라는 큰 돈은요 아무래도 시장의 안정을 시켜낼 수는 있겠지만 잠시 잠깐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50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50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규모가 89조 7,66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건설사하고 증권사에 국한된 겁니다. 건설사와 지금 증권사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캐피탈사도 포함이 돼 있죠. 캐피탈사 그죠? 여기다가 보험사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험사도. 아마 여기에 좀 더 늘리면 제2금융권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저축은행도. 그러면 50조 가지고도 어쩌면 부족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의 어떤 상황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회사채나 은행채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 회사들도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순발행액을 보면요. 일반 회사들은 2조 8천억 줄었습니다. 2조 8천억 줄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은행채 같은 경우는요. 15조 6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이게 아무래도 은행채나 특수채나 국고채나 이것은 안정적이니까 그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회사채는 불안하니까 지금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50조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발작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채권 시장의 어떤 경색은 당분간 될 거예요. 그만큼 채권 시장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이야기고요. 채권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말입니다. 결국 상황 그 자금 상황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50조 원을 풀고요. 그래서 지방 건설사들이나 혹은 대형 건설사들이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증권사들이나 뭐 캐피탈사나 보험사나 다 안정을 찾으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안정을 못 찾으면 일파만파 굉장히 그 상황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위험성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 반드시 마련해 두어야 됩니다. 지금 위기라는 그 상황은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쌓아라는 이야기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